이메일로 탁스 익셈션이 안 돼 있더라도 서티피케이트가 없는 상황이라도 이메일로 미리 신청을 해서 이 법인체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난프라핏 그런 어떤 단체라는 것이 증명이 되고 그것이 BIR에서 인정을 해버리면은 지방의 그 BIR에서 그냥 받아주는 경우를 제가 원래 경험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제가 그냥 보충 설명이 되는 건가 질문이 되는 건가 제일 잘 모르겠는데 알고 계신 대로 또 있으면 좀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나눌 수 있으면 좋겠네요. 목사님이 설명하신 것이 맞습니다. 설명하신 것이 맞고 그렇게 가능하고 지금까지는 텍스 익셈션이 없어도 텍스 익셈으로 받아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BIR에서. 그런데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텍스 익셈 그 서티피케이트를 가져오라. 그 설티를 가져오라 그러면 그때서부터 이제 문제가 되어지는데 앞으로는 계속해서 더 강화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강화되기 전에 텍스 익셈션을 안 받으신 그런 그 섹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빨리 신청을 해서 받으시라고. 그 텍스 익셈션 받는 방법 지방보다는 퀘션시트가 더 잘 나옵니다. 시간도 많이 걸려. 예. 문제가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이렇게 예.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 최강기 목사님. 어떤 경우를 요청하느냐면 그 수입과 지출란에 있어서 과도한 잔액이 남아서 과세 대상이 됐을 때 요청을 합니다. 그 비과세로 되어 있을 때는 그냥 넘어가지요, 보통.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계 처리를 할 때 그 비과세 미니멈이 얼마인가를 봐가지고 거기 바란스를 맞춰주면은 거의 요청하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BIR 사무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뭐 밸런스로 하면 제가 더 많이 우리 지금 사역하고 있는 신학교 사역은 밸런스가 훨씬 더 많았었는데 여기는 뭐 밸런스 남아있던 곳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탁스 익셈션 서티피케이트를 가져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명령이 내려진 지가 오래됐더라고요.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 작년까지 그냥 뭐 당연히 받아주니까 당연히 그냥 이렇게 그냥 뭐 종교법인체는 면세되니까 그게 또 우리가 섹을 법인체를 등록하고 BIR에 등록할 때 거기에 난스탁, 난프라핏 또 리리저스 액티비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거의 지금 작년까지는 다 면세를 처리를 해줬고 그걸 받는데 이 일을 안 걸었는데 올해는 걸고 있고요. 지금 아마 우리 조승일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탁스 익셈션을 신청을 해서 서티피케이트를 받아 놓는 것이 앞으로 어떤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는 어떤 그 BIR의 요구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지간 그 텍스 익셈션이 없으면 넌스탑도 텍스를 내야 됩니다. 익셈션이 없기 때문에 그게 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법을 BIR에서 적용을 안 해서 우리를 봐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혜택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텍스 익셈션 서티피케이트를 받으면 이제는 의당 그렇게 받을 수 있다는 거죠. BIR에서 뭐 찍자를 잡을 수 없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꼭 그걸 받아야 되고 아까 최강기 목사님 말씀하신 것대로 밸런스가 많으면 누구나 다 한 번쯤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한눈에 딱 보면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 교회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는 익스펜세스의 수익금을 거의 마칩니다. 그리고 교회 장부는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선교를 위해서 많이 씁니다. 많이 쓰기 때문에 BIR의 보고는 우리 교회 익스펜세스에 맞춰서만 그렇게 이제 그 수입을 잡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수입을 그렇게 잡고 저희 교회가 관리하는 우리 장부는 따로 있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든 그 밸런스를 많이 하면 안 되니까 수입 지출이 거의 대동소이해서 남는 돈이 거의 그 바닥 정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뭐 큰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다른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뭐 진짜로 중요한 것이 하나 빠진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겠네요. 5분 남았는데 5분 동안만 서 있다 갈게요.
아, 명강사는 10분 전에 끝나는, 아니, 뭐 할 말이 꼭 있을 것 같아요. 3시부터 질의응답 시간인데요. 30분까지. 그건 이제 장로님한테 응답, 네, 질의응답. 네. 뭐 우리 조 목사님 솔직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선교사들 전체가 솔직한 고민은 사실 우리가 어떻게 수입이 정식으로 들어와 가지고 영수증을 정확하게 해준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저희들 모금한 돈들을 가지고 지금 지출을 한 게 우리 어떤 법인체의 어떤 그것들이 전체 재산들인데 만약에 크지 않다 그런다면 뭐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좀 뭐 상황이 달라지는 건데 그렇지 않고 1년 이렇게 예산하다 보면 사실 내오중에 나간 돈을 뭐 영수증 받기도 그렇고 그걸 그러다 보니까 이 사실은 북레코드가 제대로 되지를 않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 가서 이렇게 BIR 리포트 하려고 그러면 사실 이게 형식에 치우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그래도 해야지. 어떡하겠어요.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게 선교사 양심에 이게 이래도 되는 건지 뭐 그런 어떤 아니, 이게 고민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원래 법대로 딱 따라가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잘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양심 선언을 하고 하면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니, 사실 그렇잖아요. 사실 제가 처음에 필리핀 교회를 하나 색을 세워서 운영을 하는데 거의 모든 돈이 제 주머니에서 나오잖아요. 물론 이제 한국에서 오는 그런 헌금이지만 그래서 뭐 사실 보고할 게 거의 없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법인체로 어떤 통장을 개설한 경우도 거의 대부분이 없는 것 같고요. 네, 원래는 법인 통장을 가져야 됩니다. 원래 가져야 됩니까? 그런데 뭐 보통 보면 지금 많은 경우 통장들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수입 지출의 어떤 그 근거도 또 엄격하게 보면 없는 상황이고요. 이게 우리 장장님한테 가서 질문돼야 될 부분들이 여기서 나오는지도 그러니까 모르겠고요. 사실은 좀 그 융통성이 있는 거죠. 지금 법인 통장을 가지고 법인 통장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 그러면 융통성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건 그거대로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법인 통장을 통해서 돈이 들어오고 나가면 그거는 완전히 법적으로 법인 돈이 되어지고 또 나간 돈이 되어지고요. 어떤 의미에서 장점도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 융통성을 부릴 수 없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 종교색을 관리하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되었습니다. 우리가 법적인 융통성을 가질 수가 있겠죠. 우리가 융통성을 가지고 운영의 묘를 살릴 수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원칙은 알고 진행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지금 저는 학교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학교 같은 예를 들어서 보면 지금까지 학교에 은행의 구자를 통하지 않고도 회계당부를 그냥 진행을 해왔습니다. 한 3년 전부터 자꾸 권장을 합니다. 모든 돈은 은행에 입금시켜서 수입 지출을 구조를 만들어라. 아마 그것이 현재는 권장사항이지만은 머지않아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모든 것을 검열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이미 저는 이제 은행과 약조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처리해야 할 것인지를 함께 고민하면서 특히 필리핀 사람들의 어떤 직원들의 이런 사람들이 너무 로우 퀄리티이기 때문에 수입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이 사람들 통장을 만들지 못한 부분들까지도 은행에서는 코드를 만들어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해서 아마 내일 아니면 모레 아마 은행 본청에서 아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브랜치 말고. 그래서 이제 그걸 논의를 해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생각 중에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법인에 대한 통장을 개설 안 했다 할지라도 앞으로 향후 몇 년에는 반드시 그것이 의무가 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법인 통장을 만들어서 수입 지출의 구조를 사용하시면 되겠고 혹 여러분들의 선교비가 들어오는데 그걸 다 집어넣어서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들 양심이냐 어쩌냐 하나님 앞에 알아서 하시면 되는데요. 융통성을 잘 살리면 됩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은 차용으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 차용을 했다 연말에 수지 바란스를 봐서 어느 정도 털어주고
또 내일만큼은 내고 이렇게 나가는 구조로 지금 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녹음 지어주세요. 예, 예, 지금 현재 그 NGO나 non-profit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심각하지는 않은데 일반 기업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이거는 상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말 보고를 하면은 체크 끄는 것부터 해서 은행 잔고랑 은행 통장 기록이랑 서로 다 대조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회사에서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숨기기가 힘든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통장에 그 쭉 매달 그 제출해서 들어가고 나간 거랑 이게 수표 번호랑 전부 체크를 해놓은 것까지도 이 세금 조사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NGO 부분이 여태까지는 손을 놓고 있었는데 수년 전에 그 NGO 통해서 모든 정치 자금이 다 나가고 포크벨 이런 그 오류 때문에 지금 NGO에 대한 시스템이 굉장히 강화되고 허가도 굉장히 어렵게 지금 나오고 그다음에 그 자기의 그 세게 그 등록 목적 이외의 것에 대해서 못하게 지금 간섭을 하고 하면서 그 많은 정치인들이 필리핀의 그 법인 일반 NGO나 종교법인을 놓고 그 창구로 해서 돈을 많이 이용을 했던 게 지금 실제적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 굉장히 어려움으로 지금 나타나고 또 그게 이제 시스템상으로 잡혀져 가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종교법인도 은행 구자를 통해서 이렇게 하셔야 정신적인 증거가 남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을 쓰면서 여러분들이 은행 구자를 만들어서 수입이 구조를 잘 해나가시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처리하기 곤란한 것은 부채 자산으로 잡아놓으면 됩니다. 부채 자산도 자산이기 때문에 차용증 하나 써놓고 돈 얼마 빌려서도 사인 받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연말에 그걸 정산해 나가면 되잖아요. 그 사인 누가 하죠? 네? 그 사인은 뭐 아무나 해도 되겠죠. 한국에서도 되고 필리핀에서도 되겠고 뭐 그걸 만들면 되겠지요. 그거야. 그럼 뭐 그것까지 모여서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융통성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 이제 후원기회와 그렇게 연계를 맺어서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뭐 그렇게 해나가면 되겠지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알아 잘 하시면서 그러나 우리가 원칙은 지켜나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방금 장 장관님 말씀하셨지만은 이 나라 정치인들이나 많은 분들이 종교단체를 통해서 돈 세탁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아마 포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스트릭하게 지금 접근을 해오고 있는 그런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아주 소규모이기 때문에 큰 그 감사의 대상이나 이렇게 되지는 않으리라 생각이 되지만은 그러나 시범 케이스로 잡을 때는 항상 큰 고기가 잡힌 것이 아니라 잔챙이가 잡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신경을 쓰면서 앞으로 법인이 운영이 나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보는 것입니다. 네. 네. 예, 뭐 이거 질의응답 시간으로 생각하고 네, 네. 이 질문이 우리 장 장로님이 대답할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우리 조 목사님께서 대답할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우리 조선일 목사님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선교사로서 어떤 선교 단체 우리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 뭐 합동측 같으면 GMS 전체의 어떤 법인체를 하나 지금 가지고 있고 또 뭐 개별 선교사들이 어떤 후원금이 들어오면 또 뭐 개별적으로 어떤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또 법인체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그런 어떤 두 가지 양상을 띠고 있는데요. 이제 뭐 선교 단체에 따라서는 이 선교 법인체, 선교사가 속해 있는 저희 GMS 법인체를 통해서 선교사님들의 어떤 그 송금이 일괄적으로 다 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는 이 규모가 적은 규모가 아니거든요. 한 달에 몇만 불 되는 어떤 규모고 만약에 건축 헌금까지 온다고 그러면 더더구나 더 큰 어떤 규모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한 달에 뭐 5만에서 10만 불 사이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규모 이상도 그 규모가 될 건데요. 그러면 상당히 큰 규모이고 또 그것이 와서는 사실은 법인체 들어왔다가 선교사님들에게 지금 다 그냥
사례비 형태로 이렇게 다 나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송금 받기 위해서 좀 송금 수수료나 이런 것들을 낮추기 위해서 그렇게 받아가지고 나눠주는데, 그랬을 경우에 이제 지금 우리 아까 장장님 표현하신 대로 얘기한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게 전산화되고 한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법인체의 어떤 그 통장이기 때문에 다 드러나게 돼 있고, 또 예, 많은 액수가 왔다 갔고 세금을 냈다는 어떤 증거는 아무것도 없고요. 그렇게 되는 거고, 또 우리가 법인체를 그렇게 다 하다 보면 또 거기에 그 모든 내용을 이만한 액수가 왔다 갔다 했다고 BIR에 보고하기도 조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힘든 상황인 것 같고요. 예, 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어떤 예상들,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지금 필리핀의 어떤 BIR의 어떤 전산화되어 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으면 생각들이 있으면 답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다시 회계사로 회계사한테 의뢰하면 해결된다는데 뭐 맞는 말이고요. 제가 이번에 경험한 거에 의하면 이번에 그 제동에서 재외동포재단에서 그러니까 그 한글 학교에게 1년 운영비를 줬습니다. 보조비가 있거든요. 1년 운영 보조비가 뭐 몇천 불씩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을 대사관에서 받아서 이제 각 한글 학교에다가 나눠줬어요. 나눠줬는데 은행에서 저희한테 영수증을 가져오래요. 이게 뭐냐? 이 돈이 뭐냐? 영수증을 가져와라. 그렇게 요구를 하더라고요. 이것만 봐도 지금 필리핀 정부에서 은행을 통하여서 이미 돈을 추적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 돈이 몇십만 불이 왔는데 이거를 뭐 수십 개 학교로다 이제 분산해서 대사관에서 나눠주는데 이게 돈 세탁 아니냐,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그걸 추적하면서 저희한테 영수증을 가져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은행에서. 그래서 리미턴스를 받는데, 그러니까 여기 필리핀에 있는 외환은행에서 제 계좌로 돈을 쏴준 건데 제가 돈 받는데 영수증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게 10,000불이 넘을 경우에 그게 추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일로 보낼 때도 9,000불 이하로 송금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찾을 때도 한 번에 10,000불 찾으시면 안 됩니다. 9,000불 아니면 8,000불 해갖고 두 번, 세 번에 나눠서 잡으면 돼요. 그 이미 자금수적은 10,000불 이상이 넘으면 자동적으로 은행에서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한국이고 여기 필리핀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외환은행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꼭 여러분 금액 거래하실 때는 가급적 9,000불 이하로 거래를 하시고, 제일 좋은 방법은 사람들이 들어올 때 1인당 10,000불씩 갖고 오니까 직접 갖고 오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받는 게 제일 좋고, 만약에 은행으로 올 경우에는 10,000불 이하로 송금을 하고 찾을 때도 10,000불 이하로 찾아야 됩니다. 네. 네. 우리 그 GMS 질문을 하셨는데 그 질문이 굉장히 큰 문제의 소지가 있는 질문일 것 같습니다.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전체 돈을 받아서 GMS 소속 선교사님들한테 쭉 이렇게 나눠주시는 거죠. 네, 그렇게 돼서 창꾼 하나로 받아갖고 뭐 50명한테 나눠주는데 그게 주로 이제 선교비로 나가는 건가요? 그럼 그 받는 선교사님들이 각자 다 영수증을 제출하시나요? 받은 거에 대해서? 그렇게 돼갖고 지금 GMS 여기 필리핀 본부는 100원을 받아갖고 10원씩 10명한테 다 나눠줬다는 증거가 있고 그분들은 그걸 받았다는 거가 있어갖고 나중에 돈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나머지 각 선교사님은 10원씩 받아갖고 그거는 뭐 선교비 지원으로 썼다든가 이런 개개인적인 그 설명서만 있으면은 일단은 그 100원에 들어와서 나눠준 거에 대한 증거는 확보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이제 그 다음에 지금 그 GMA 소속 선교사님들은 거기에서 비자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비자도 지금 연장할 때 보면 이민국에서 지난 3년간, 지난 1년간 이 나라의 그 송금 사정, 봉급을 받았으면 봉급 받고 세금 낸 흔적,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연장을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선교비를 어디서 받았냐 하는 데에 대해서 좋은 에비던스가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각자.
그러니까 각자 근데 그걸 받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게 매달 받는 것보다도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해서 몇 월부터 며칠까지 얼마 수령했다는, GMS에 수령했다는 걸 한 장으로 하든 두 장으로 하든 해서 에비던스를 해놓고, 선교사님들도 이제 의민청에서 당신 어떤 걸 갖고 생활을 하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이런 선교비를 받아갖고 이걸 쓴다는 그런 증빙이 또 될 수 있는 부분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게 마냥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은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어떻든 그렇게 준비를 좀 하시면 좋겠고요. 앞으로는 우리 선교사님들도 영수증을 잘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뭐 만불이 왔으면 만불에 대한 영수증을 여러분들이 관리를 해야, 그래서 그 만불을 이렇게 썼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든 저는 이번에 의외로 얼마 되지 않은 돈을 받는데, 은행에서 이 돈을 왜 받느냐, 거기에 대한 영수증을 가져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영수증을 해주고 돈 받았거든요. 그래서 좀 의외였습니다. 여태까지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번에 특별히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까 얘기하던 중에 하나, 이제 빠진 것 중에 하나가 종교법인을 하는데 파운데이션으로 하면 좋다. 그게 진짜 좋은 거거든요. 파운데이션으로 하면서 가장 큰 어드밴테이지가 뭐냐? 그거는 솔리스테이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거는 우리가 기부금을 요구를 못 하는데, 이 파운데이션은 이 기부금을 거둘 수 있어요. 기부금을 걷고 영수증 처리를 해주면 면세가 됩니다. 그래서 파운데이션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페이드 1밀리언 지금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그것이 오픈되어져서 페이드 1밀리언 하는 걸로 보고만 한다 그러면, 은행에다가 안 집어넣는다 그러면, 옛날에는 사실 1밀리언 없어서 파운데이션 못 만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거 안 한다 그러면 1밀리언 없어도 파운데이션 만들 수 있으니까 그냥 보고만 그렇게 하면 되니까, 그래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